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봤더니 자기들은 구청에 보냈대요. 근데 구청에서는 안 받았대. 뭔가 이상했어요. 느낌이 쎄했어. 그게 끝이 아니었어. 이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이 아이는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증빙하고 증명해야 되고, 오늘도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무슨 주책맞게. 안녕하세요. 나온엄빠의 아빠 여우 곰 엄마입니다. 이번 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또 이 장애인 관련된 제도를 경험하면서 겪었던 어떤 불편함, 속상함, 이런 사례를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편도 또 화가 많이 날 것 같으네요. 그 장애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보미 선생님들을 이제 매칭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장애 아동 돌보미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해서 아이의 재활이나 등하원 이거를 전적으로 다 저희 둘이 해결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애 아동 돌보미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신청하러 갔는데 워낙에도 우리가 필요한 시간대, 그다음 아이의 장애 특성 그런 것들이 맞는 선생님을 만나기란 되게 쉽지 않고, 그래서 워낙에도 이게 대기가 길다고 하니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예상은 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길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제가 가서 분명히 장애 아동 돌보미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공무원이 활동보조 사업을 저한테 신청서를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했어요. 느낌이 쎄했어. 저기 이거 활동보조 말고요, 장애 아동 돌보미 사업 신청서 이거 맞나요? 이게 맞대. 그게 맞다고 하니까 썼죠, 저는. 그래서 이 공무원분이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구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신청서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니까, 다른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쓰게 된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 신청서가 그 신청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장애 아동 돌보미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접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접수가 된 줄 알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장애인 부모의 분들을 만나서 신청서를 썼고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고 왔어요. 두세 달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 되긴 하겠지. 그때 저희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되게 이제 몸 건강이 너무 악화된 상태여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와중에 저희 남편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였어요. 둘 다 거동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직장도 다녀야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장애 아동 돌보미가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부모에서 연락이 와서 동사무소에 아직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봤더니 자기들은 구청에 보냈대요. 근데 구청에서는 안 받았대. 그러니까 일단 주민센터에서 또 잘못한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이제 공문을 보냈겠죠. 이런 신청서가 들어왔다. 딴 방으로 갔대요. 딴 방으로 갔는데 그거를 동사무소로 돌려보내든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원래 제대로 가야 되는 그 방에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로 설명하는데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어떤 이유로 책상 한쪽 구석에 그냥 그 서류가 그렇게 서류 더미 밑에 깔려있는 상태로 몇 달이 지나버린 거죠. 주민센터에서 다시 전화 온 거죠.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이게 제대로 접수가 안 됐다는 거. 우리는 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대기에 접근조차를 못했던 건 거죠. 그때 너무 정말 그 공무원분한테 저희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꼭 몸에서 막 살이 나오는 느낌. 아, 이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와 같은 나이 연도생의 이제 부모들하고 단톡방이 있거든요. 다들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공통된 경험이 다
뭔가 이제 복지 제도나 뭐 재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가면은 꼭 분명히 우리가 부모들 커뮤니티에서도 정보를 듣고 가, 병원에서도 정보를 듣고 가, 검색도 엄청 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신청서를 내야 되는지,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 제도에는 어떤 절차를 걸쳐서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 공무원분이 가르치려 들거나, 근데 그것도 잘못된 정보로, 다 잘못된 제도로 알려준다던가. 그런 제도 없다 그러건가. 저희 같은 이런 케이스처럼 전혀 엉뚱한 어떤 행정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일이 너무 많아서 몇 번을 다시 가고 오히려 공무원을 우리가 설득하거나 설명을 해주거나, 가서 교육을 해주죠 우리.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거나. 그 제도가 있는데 당신들은 대상이 아니야라고 하기도 해요. 대상 맞는데. 저희 담당했던 그 공무원분도 저한테 했던 얘기가, 어머니, 이 장애 아동 돌보미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안 돼서 저도 잘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뭐 다 100%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복지제도가 매번 자꾸 바뀌니까 모를 수 있는 거 알겠는데, 이해는 하는데, 장애 아이를 키우면 왜 이렇게 자주 이거를 경험해야 되냐는 거죠. 정말 이런 사례가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어떤 실수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일상이에요. 매일같이 거짓말 좀 보태면 매일같이 이런 상황들에 싸워야 되니까. 여튼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거의 한 반년은 신청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그 다음에 거의 반년은 이제 대기로 있다가 드디어 저희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2월부터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복지관 수업이나 이제 재활, 뭐 병원 이런 데 같이 함께 동행을 해주시고, 저희는 요즘에 또 직장도 또 다닐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일상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 일이 아니라 좀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특히 선천적 장애는 염색체 이상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장애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너무 명확하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중간에 뭐 나을 것도 아니고 이게.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는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 많이 연구되고 알려져 있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자라면서 어떤 뭐 질병을 경험하게 될지, 어떤 게 예상이 된다든지 이런 게 너무 명확한데, 이 아이는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어요라고 하는 걸 증빙하고 증명해야 되고, 제도를 그때그때마다 찾아서 알아내가지고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 모든 걸 AI가 이제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모든 게 전산화돼 있잖아요. 인터넷 강국인데. 그리고 저는 사실 다운증후군 혹은 지적장애, 뭐 심한 장애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장애인 관련된 복지제도에 해당되는지라고 하는 게 쭉 주르륵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무원은 그때그때마다 모르고, 우리는 우리대로 엄청난 검색과 부모 커뮤니티를 통한 어떤 정보를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이걸 어렵게 찾아서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장애 등록을 하고 장애인 등록증이 올 때 같이 오는 F용지 13장인가 15장인가 하여튼 이런 F용지 묶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표로 아주 깔끔하게 아주 많은 양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적장애 심한 등급 몇 세에 맞는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어느 거에 해당되고 어느 거에 해당 안 되는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 많은 것 중에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 이런 게 좀 되게 좀 성의 없다고 느껴진다 할까? 나는 성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누구 입장에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집행되는가의 문제인데, 그 대상자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설계할 수는 없나?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도 답답이네. 오늘도 고구마 100개네. 아, 저 좀 속이 지금 답답해요. 소화가 잘 안 되네요. 이러려고 시작한 채널은 아닌데 지금 2회 달아서 답답한 얘기만 했네요. 제도 관련돼서 얘기하면 사이다 얘기가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 다 고구마 얘기야. 근데 사실 또 이제 써보면은 되게 좋은 제도들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도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발달장애 부모들이 막 삭발하면서 장애인 부모들이나 장애인들이 막 몸을 던져가면서 투쟁해가지고 만들어낸 제도들이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지고 좋은 제도들이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죠. 이거 나갈 때는 이게 끝난 다음이야. 뭐 하여튼 지금 시점이 그렇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 알겠는데? 그래? 난 모르겠네. 어쨌든 좀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아마 이런 저희가 하는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서 점점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속도가 조금만 빨라지면 안 될까요? 저희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오늘도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이 신호야 이제는? 아 무슨 그 주책맞게 눈물이 그냥 흘러. 네, 그럼 오늘 편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편도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재미라고요? 어떤 면에서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 이게 또. 살다 보면은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다이나믹하게 여러 가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경험 제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다운함빠였습니다. 안녕. 안녕. 다운함빠